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중에 좀 중심이 될 만한 거, 특히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서 금리에 관해서 좀 중요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을 보면 7월 말에 과연 그가 뭐라고 발언을 할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사람마다 이제 견해가 정확히 딱 두 개로 갈려요. 중간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2025년까지 상승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의 이제 포지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분들의 입장이고 그분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나은 장세가 있을 거고, 금리 인상의 발언 같은 경우도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 보는데, 일단 뭐 이 기사만 봐도 8월 말까지는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금리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한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한마디를 했거든요. 여기 CNN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의 구명보트다 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내려야 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한다. 우리는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속에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발언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당신은 거대 자산을 빚을 져가지고, 회사를 담보로 빚을 져서 여기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과도한 희망회로다. 지금 무슨 폭풍우가 치냐.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 모두 다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비트코인은 사라질 거야. 라고, 여기서 막 비아냥거리는 해외에 아마 많은 사람도 많고 한국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말하고 비슷한 견해의 말을 하죠. 비트코인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구명보트다. 이 말을 인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속내를.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현재 일주일, 뭐 한 달을 보면 이 마이클 세일러가 한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 할 수가 없지. 이게 어느 정도 배경에 경제 전반적인 어떤 그 거시적인 흐름에 관해서, 뭐 달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커다란 거시적인 방향성을 알아야,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간 뭐 1,300원은 올라갔으니까 달러 강세인데 뭔 개소리냐 이럴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째나 저째나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게 침몰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여기 크립토를 투자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보트에 여기 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탔는데 이 배가 흔들리고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모습같이 보이니까 내가 왜 여기 이 구명보트에 타가지고 내가 뭔 짓 하나. 그래서 다시 바다에 뛰어내려서 이 배로 다시 헤엄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클 세일러 정도 되는 연세,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서 그 정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메이저 미디어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크립토를 사서 비트코인을 사서 망하라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견해를 필까요? 자기 주장을 필까요? 자기 회사를 말아먹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필까요? 제 눈에는 지금 현재 달러를 위시해서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모든 통화들은 지금 이렇게 좌초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이게 분명히
크립토 투자자는 분명히 구명보트에 탔다는 거를 지금은 인지를 못하지만 훗날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인지를 확실하게 할 거라는 거.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이제 판단인 거고. 자, 여기 테더 망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이제 언급을 많이 하는 테더, 영국 파운드화에 고정된 GBPT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뉴스를 보니까 7월 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기 서클사에서도 예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UROC라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파운드화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거야. 그러니까 서클사는 USDC만 찍어내잖아요. 근데 EUROC, 여기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파운드화하고 패깅돼서 한 거를 찍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두 개의 거대 스테이블 코인에서 파운드하고 연계되어 있는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 자, 이거는 날짜가 바로 6월 30일부터 유동성이 옮겨가기 시작하고, 바이낸스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사세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에 관해서는 제로피를 받겠다. 수수료가 없게 할 거야.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인도 다음 주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세 부과 논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최고 세율인 28% 적용도 논의될 수 있다고 소식통을, 저는 이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짓지 않은 현재 상황, 결정 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단을 내버리는 거죠. 그냥 28% 세율을 매겨버려서 인도 가상자산 시장은 죽어버리겠구나. 근데 이 시장이 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까요? 자,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로스타우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뭐 저는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인도 크립토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어쨌건 뭐 그냥 추가적인 내용이고 이게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장기적으로 2.5%가 중립금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장기적으로 2.5% 정도를 중립금리라고 분석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미 연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인데, 사실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만 불러올 거야. 경기 침체가 불러온다는 얘기는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준 입장에 취할 거고, 다시 경기를 일으켜 세우려면, 지금도 미국은 부채가 많은데, 지금 연준은 부채가 많은데 거기서 또다시 부채를 많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달러의 마지막 종말을 좀 재촉한다,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아마 10일간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 보면 터키 방산 청장,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 신중해야. 제가 그저께 뉴스랑 어저께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터키 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토군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만큼 크진 않지만 지금 현재 입장이 중재자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중재자 입장 중에 가장 지위가 높기 때문에, 터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나토의 어느 정도 견해를 반영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한다, 중단한다. 그러면 전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럽 내에 있는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대다수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입장도 공고히 할 수 없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종식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터키가 중개자인데 중개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중요한 건 10일 이내에 자 곡물 운송 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UN 4자 회담 10일 이내에 개최될 거다. 여기서 방향이 어떻게 이 회의가 뭐 합리적으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하반기 장세에 관해서 조금 더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거는 뭐 추후에 결론이 나올 거고 그리고 미국도 중국산 관세 상당 정도 삭감 가능성, 구체적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관세 인하 뭐 한다 이거 일부분만 이 정책이 핀다고 해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세 인하와 금리 인상의 뭐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 거를 빅 스텝에서 멈춰버린다던가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연이어서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하반기 장세에 어떤 그 방향성의 판가름을 가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중러 주도 브릭스 정상회의. 오늘 이게 또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G7 회의가 있고, 나토 회의가 있고, 브릭스 회의가 있어요. 자, 어쨌건 중요한 어떤 그 기로에 있는 중요 쟁점들이 이제 향후에 뭐 일주일간에 다음 주까지 아마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면밀하게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것을 영상에서 이제 많이 언급을 드릴 거고, 이 뉴스도 하나의 이제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건데, 중국 뭐 커뮤니티 파트에서 여기 보면 뭐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대표인 사람이 비트코인이 0까지 갈 거야. 폭락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 유투데이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이 기사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워밍업에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워밍업이라는 게 코인 시장을 죽이겠다라고 하려는 건지 아니면 코인 시장에 관해서 진짜 실제로 긍정적인 발언을 시작하려는 건지. 근데 어쨌건 뉴투데이 측에서는 이런 식의 반어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뉴스를 보실 때 어떨 때는 그러니까 반어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반대 해석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에 최악인데 갑자기 공산당 정부의 뭐 어떤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를 저는 오히려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실적인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2021년 6월 달에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여 사실상 모든 국내 암호화폐 동장을 금지를 했었다. 중국 내 국가의 채굴 능력이 0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5월 현재 중국은 지하 채굴 작업으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굴 허브에 있다. 중국이 채굴을 안 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큰 채굴 허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 있었던 많은 마이닝 회사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 많이 이전을 했었죠. 그럼 그거는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중국 내 채굴로 포함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아직도 채굴에서 입지 선점을 최고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들의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하고 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 비트코인을 어디다 전송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뭐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기름값이나 식품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거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금리 인상을 해봐야 인플레이션을 잡지를 못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1% 금리 인상을 해야 할까요? 이걸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알고 있어. 그리고 높은 금리는 자산 가격을 완화시킬 거다. 조정을 줄 거야. 자,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하는데 리세션만 가져올 거야. 주식시장만 폭락시킬 거야. 가상자산만 폭락시킬 거야. 이미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향후 장세에 관해서 부정적이게만 바라봐야 될까요?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자, 막상 7월 말에 금리 인상 직전에 시장에서 장난을 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예,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실 텐데 막상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리 인상 발표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 오히려 0.75가 아니라 0.5% 금리 인상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월 달에 가서 0.25%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와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다 메커니즘적으로 연이어 있다. 그래서 올해 한 차례 우리가 어느 정도 크게 익절할 수 있는 여유적인 구간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 저는 매일매일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똑같은 뉴스가 나오는 거를 자, 거기에 이제 논리를 대입할 뿐이에요.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빚을 잔뜩 져가지고 뭐 베팅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뭘 하든 항상 막판에 간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도 베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빚을 과도하게 져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거기서 포지션을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끝에 말씀드리는데 여유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유 있는 자금력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나중에 향후에 긍정적으로 수익률도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긍정적인 댓글, 뭐 응원해 주신다는 댓글 적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깊이 감사를 드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